10억 하락 거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던 이 단지를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그냥 하락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게 확신이 조금씩 굳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사는 걸 미룰 것 같은데. 미뤄요. 아예 미룹니다. 그래서 늦추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늦춤이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한강변 단지, 이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국민주택 평형이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신고가와 금매 거래가 동시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네. 10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이렇게 신고가 또 금매가 함께 나오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이 완전 새로운 상황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도 종종 있기는 있다. 네, 오. 종종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되면 거의 일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상황에서? 주로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을. 그렇죠.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이 되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요이 땅이라고 하죠. 네. 자, 준비 시작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쫙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상승 움직임이 있고 어느 지역은 이미 꺾였고 그 어느 지역은 또 뒤늦게 올라오고 이게 시간차들이 생기면서 좀 먼저 이렇게 상승을 했거나 상승 신고가들이 찍힌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는 신고가 이후로 더 이상의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다가 좀 급한 사람 같은 경우 그렇죠. 매수자가 있는 가격대에 그냥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팔듯이 파는 경우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어떤 경우는 신고가가 약간 조작 느낌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샥 바뀌어가는 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좀 특수한,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매물이 20억에 쫙 나와 있는데 30억 거래가 찍혔어요. 그러면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 매물도 30억으로 쫙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찍히는 거래가 30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변곡점에서는 매수자들이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걸 매도자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부동산에서 이거 안 돼.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 가격이야. 이렇게 되면 매물 제자리에 있고 그런 가격이 생긴다는 이런 거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뭔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가격도 그런 혼란스러움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언급을 했던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이게 한강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중개사의 이야기를 빌려보면은 한강뷰의 가치가 이제는 10억을 더 웃돈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진짜 놀랍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진짜 한강에 뭔가 지금 한강 광풍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만 가지고 현재의 가격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뭘 넣냐면 여기에 일조권, 조망권을 가치로 환산해서 넣게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는 예를 들면 A타입, B타입, 뭐 A동, B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크게 물건으로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한강뷰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양극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동 안에서도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뷰가 있는 거,
아니면 해가 하루 종일 잘 드는 거 라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 부여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만약에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이면 뭔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락장이어도 이 한강뷰가 보장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드는데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아, 오히려? 네. 어째서 그렇죠? 하락장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주 용도로만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조망이 중요하고 거기다 가치를 이만큼이나 부여할 만큼 그게 중요하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고 하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비싸게 팔려고 하는 물건 자체를 다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가치를 조금씩 배제하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승장에는 이렇게 벌어졌던 게 하락장에는 이렇게 모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혀져요. 가격차가. 오히려 그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잘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떨어졌으면 좁혀지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차이가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걸 사야 돼요? 좋은 거. 이때 조망권이나 이런 거 좋은 거.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는 거는 영원하다. 굉장히 위험한 논리인 거예요. 영원하다.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게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하는 상황을 우리는 응용을 해야지. 여기 잘못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알았던 것처럼 떨어질 때도 조망권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죠. 완전 폭망하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주고 샀다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래 상승장 때 오르는 뭐 조망권이나 이런 게 보장되는 좋은 단지들 좀 비싼 값에 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락장 때는 그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걸 고려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근데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조망권이 10억이다. 이 부분은 조금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긴 또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가격이 나타나잖아요. 실거래가 뜨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매물이 20억대에 있는데 30억 거래가 찍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여기다 의문을 제하지 않아요. 상승장이니까. 20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건 30억에 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그게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권으로 10억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승장의 흐름이 아직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려면 사실 조망권이 붙어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나 그다음에 없는 가격대 매물과 차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 매물대를 보면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말을 붙였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상승 흐름이 이런 특히나 여기는 워낙 또 상급지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뭔가 조망권이 10억 가치가 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사실 파고들면은 뭐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소장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찍은 게 정말 정상 거래고 정말 어떤 시세를 다 반영한 거래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린 그 내막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거래가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배제하고 나면 사실 큰 차이 없이 뭐 한 2, 3억 아니면 뭐 많이 나야 5, 6억 차이 나는 그 거래가 일 수 있는데 얘가 좀 과도하게 상승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두 건이. 특수하게 그렇죠.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말로서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냥 말로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쉽잖아요. 조망권 때문에 그렇다. 그럼 거기에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사진을 보면은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수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너무 좋아요. 웃긴 게 강남의 한강뷰는 북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통 아파트에서 북향을 쳐주질 않아요. 맞아요. 근데 강남 가면 지금 이게 이제 통용되고 있대요. 북향이 더 좋아. 향이 남향인들 어떠하리, 북향인들 어떠하리, 난 한강뷰가 원한다. 네, 한강뷰를 위해서 남향을 포기한다. 이게 지금 더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망보다는 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위해서, 가격을 위해서는 생활의 편리성보다는 그냥 가치에 반영되는 그게 더 좋다. 이게 그렇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이제 조금 또 이 인식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한강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욕망이 좀 투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것도 왜곡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한강뷰가 더 좋은 데 어딜까요? 네. 한강뷰가 더 좋은데? 한강 이북이죠. 북에서 남을 바라보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강남보다 네. 한강 이북에 있는 가격들이 더 비싸요. 이촌동, 네. 마포, 저기 어디에요? 한남은 좀 비싸는데 이런 데가 더 비싸야 되는데 강남이 더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이 한강뷰 있는데 거기는 한강뷰를 보면서 네. 남쪽이에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10억 차이 나는 게 조망권의 차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특수한 몇몇 거래를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신고가와 이렇게 금매가 조금씩 몇 건씩 거래가 되는 현상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또 그럴 것 같네요. 이게 금매 거래 이게 가격이 낮은 가격대의 단지들 이렇게 몇 개씩 나가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표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식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지표인 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다루느냐. 사실 뭐 우리가 조망권 가치가 이게 10억 차이가 나느냐. 이게 중요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10억 하락 거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던 이 단지를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그냥 하락 거래가 나온 거예요. 10억이라는 하락 거래가.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거래가 생기면서 이게 조금 더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래 매수 때문에.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게 확신이 조금씩 굳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사는 걸 미룰 것 같은데. 네, 미뤄요. 아예 미룹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는 매수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수 시기를 뒤로 늦추거든요. 늦추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늦춤이 되는 거예요. 영상을 지금 제가 찍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지금 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내일 모레부터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도 오늘 매수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올라갈 게 확실하고 내일도 올라갈 게 확실하면 오늘 사서 내일 먹고 그 내일 3시쯤에 팔거나 네. 아니면 내일 모레 아침에 팔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길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사가지고 네. 야 올랐어 이제 야 1억 올랐어 와, 기분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싹 사라지면서 내가 팔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장이 오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팔지 못해요. 아예 팔리지가 않아서. 네, 팔지를 못해요. 반려 아파트가 되는 거네요. 같이 가는. 계속 같이 가야 차라리 돼요. 귀여움이라도 좋죠. 반려 아파트는 귀여움이라도 있지. 네. 여기서는 이제 고통밖에 없는 아파트가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지금 이 시기에 변곡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몇 년간 하락장이 이어질 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택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기회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소장님,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같이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또 금매 거래가 함께 나오는 상황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